안녕하십니까. 네. 음, 사랑, 빛과 그림자, 연애 감정의 중심과 주변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사랑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미안하다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예, 우리 들어가며였었나요? 그때 대만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였나요? 그 영화 이야기하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의 중요성, 중요함을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예, 우리 그런 이야기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사랑과 질투에 대한 아, 소 주제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남들과 나 양쪽에 동시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쓸 때 스며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타인의 시선에서 즉각적으로 발화되는 굴욕감을 떨궈내지 못하고 되풀이해서 곱씹게 되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예, 과장하지 않더라도요. 질투는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보편적인 감정이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지만 질투라는 감정은 삶의 구석구석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웨덴어로 질투는 스바르슈가입니다. 말 그대로 새까만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하물며 연애 감정에는 어떻겠습니까? 특히 연애 감정에 수반되는 질투의 색깔은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가 그린 질투라는 제목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다면 아주 아주 새까만 빛입니다. 질투는 힘이 셉니다. 내 경험으로 질투는 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해보아도 막상 그럴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속절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것도 질투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헛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연인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질투라는 감정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연애 감정의 언저리에서 질투를 묘사하는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품들 속에서 묘사되는 질투는 예외 없이 부정적입니다. 질투를 묘사하는 작품 중 영화사에서 존경받는 이탈리아의 루키노 비스코티 감독의 1976년 유작 순수한 사람들은 질투의 무시무시한 끝자락을 명품의 기량으로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유서 깊은 가문의 귀족 툴리오 헤르밀은 된통 바람이 나서요. 아내의 줄리아나를 소홀히 하다가 줄리아나의 물오는 듯한 모습에 다시 마음이 동해서 아내 곁에 머무르려 합니다. 툴리오가 새롭게 느낀 아내의 매력은 사실 툴리오가 바람이 난 사이에 외로웠던 줄리아나가 젊은 시인 필리포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줄리아나가 필리포의 아이를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상황은 막장이 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 줄리아나를 사랑했던 시인 필리포는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툴리오는 짐짓 관대한 척 아내를 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사랑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떠난 많은 여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시인 필리포의 아들에게 귀족 가문의 장남인 자신의 성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툴리오의 동생이 있는데요. 페데리코라 합니다. 근데 그는 용감한 군인이라고 했지만요. 툴리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헤르밀이라는
가문의 성분이었을까요? 크리스마스 저녁, 툴리오는 아직 핏덩이인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이 끔찍한 선택이 단지 가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1893년 원작을 각색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비스콘티가 유작으로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제목에 내포된 순수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느낌에는 그냥 멜로 막장입니다. 단눈치어의 소설은 무고한 존재란 제목으로 출간되죠. 반면에 2003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질투는 나의 힘은 제목처럼 좀 특별합니다. 영문학과 대학원생인 이 영화의 주인공 원상은 질투라는 감정에 끌려다니기보다는 그 감정을 자기 삶의 동력처럼 쓰려는 듯 싶습니다. 연인이었던 내경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는 원상은 엉뚱하게도 내경의 연심을 품은 문학지 편집장 윤식 곁에 머뭅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유부남인 윤식은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입니다. 원상은 윤식과 관계를 맺는 사진작가 성현에게도 접근하는데 이런저런 관계들 속에서 복잡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합니다. 원상을 바라보는 성현의 시선도 좀 복잡하고요. 솔직히 영화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원상의 사랑법이 좀 특별합니다. 질투는 나의 힘에서 원상의 질투는 연애 감정에 수반하는 질투라기보다는 잘 나가는 것들에 대한 부러움이 동반된 질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질투라는 힘이 센 감정에 중독된 삐뚤어진 심상이라 볼 수도 있을까요? 어쩌면 질투는 나의 힘의 감독은 권력의 실체를 질투라는 감정에 기생하고 있는 잔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인 문학계를 훨씬 넘어서 말이죠. 이런 자칫 담론지향적인 접근들과는 상관없이 나를 포함해 우리 주변에서 좀 더 보편적인 경우 연애에서 질투라는 감정은 가능한 대로 그 작용력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어도 말이죠. 연애 감정의 언저리에서 질투는 그만큼 성가시고요. 우리 내면의 긍정적인 힘을 위축시킵니다. 다시 돌려 이야기하면 우리가 질투라는 감정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일부라도 감성을 단속하는 데 쓸 수 있다면 우리는 살면서 무너지는 자긍심의 귀퉁이를 오히려 질투를 계기 삼아 조금 손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제목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기용도라는 시인의 시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기용도의 질투는 나의 힘은 1989년 문학가 지성사에서 펴낸 그의 사후시집 입속의 검은잎에 실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라고 탄식한 기영도의 시를 천천히 읽으며 어쩌면 질투라는 감정은 남들과 나 양쪽에 동시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쓸 때 스며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와 나 모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경우 질투라는 감정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의미에서라면 질투는
인간적인 채취가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타인의 시선에서 즉각적으로 발화되는 자신에 대한 굴욕감을 떨궈내지 못하고 되풀이해서 곱씹게 되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기영도가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라고 여린 속사를 드러내며 이 시를 마무리할 때 나는 이 구절에서 그가 말하는 사랑을 공들여 돌봄이라고 이해합니다. 학이나 지위와는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내 마음을 돌보고 있는가요? 질투라는 감정은 이 질문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의혹으로 불타는 사랑인가? 예, 사랑과 의혹이라는 연애 감정의 중심과 주변 감정들이라는 우리 소챕터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